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탄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현재 0.1% 오르고 있고요. 2090선 아래로 내려와서 2085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대로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528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어떤 매매 패턴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개인 쪽에서 매물을 꽤 많이 내놓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힘 어디까지 이어질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의 매수대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현재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2원 90전 내리면서 1123원 10전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대형주의 상승세가 무서웠는데 중형주가 어느새 또 치고 나왔습니다. 업종지수로는 중형주가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1.2% 오르고 있죠. 현대중공업 4%대 상승세,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대,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을 비롯해서 한진중공업 그리고 S&T중공업 역시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강세인데요. 부국증권 2.2% 급등 중이고요. 우리투자증권 1.9%, 삼성증권 1%대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 2.2% 급등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0.7% 오르면서 13만 원 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테크윈과 LG전자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LS산전 0.6%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닉스 0.1% 내리면서 소폭의 내림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등락률이 저조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이 현대건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입니다. 벽상건설을 비롯해서 중소형 건설주들, 이 우선주들이 이 무더기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종 중에서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가 5.4% 오르고 있고요. 중앙건설과 남광토건, 신일건업 등이 좋은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엔진이 주가가 변화무쌍합니다.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했다가 또 1%대 낙폭까지도 보여주기도 했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2%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신기계 2%대 상승세, STX 엔진 1.5% 오르고 있습니다. SNTC 0.8% 오르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내림세죠. 15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건설과 기계, 전기가스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증권이라든지 철강,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제한적으로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막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2079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조정세로 접어든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지수 살펴봤습니다. 엑스온의 황성호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정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언제든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긴 한데요.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3일째 상승할 때는 급등세를 이어갈 적에는 가장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킨 것이 3일째 상승이고, 지금 지수상으로는 조정을 가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째 급등을 해서 자동차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건 예상이 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미국 증시의 각종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정도 매물은 좀 감내하고 계속 들고 가야 되는 포지션을 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지션을 일단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투자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이 오가고 있는지, 먼저 어제 주로 거래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이가 이어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외국인의 매수 종목은 매수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현대차, 3위가 기아차,
4위가 삼성전자, 5위가 포스코. 기관의 매수 종목을 살펴본다면 매수 1위가 현대건설, 2위가 현대차, 3위가 OCI, 4위가 하이닉스, 5위가 호남석유 순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인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그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와 기아차, 그 업종별로 좀 편식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로 보일수록 실질적인 수혜를 입은 종목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장내에서는 제일 유망한 종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를 좀 많이 좀 경쟁적으로 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포지션으로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그 가격 박스권에 근접한 26,000원대는 상당히 매물 부담이 상존해 있는 가격이고요. 지금 D램의 업황에 대한 실적 개선에 의한 어떤 그런 치킨 게임은 지나서 승자 독식의 어떤 시장 구조가 이제 변화될 것이라는 기관 리포트들이 좀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기반에 의한 선투자에 의한 승자 독식 시장이라는 것은 반도체는 원래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일단은 이 가격대 26,000원대를 종가상으로 돌파를 할 수가 있다면,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6,200원 정도에서 마감을 시켜줘야 단기적인 매수세는 계속 우상향이 될 것인데요. 단 이 가격대는 그동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매물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뚜렷한 경제 지표, 업황 지표의 호전이 없이는 단기간에 넘기는 약간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0원 오늘 조정을 보이게 2, 3일 정도 있다가 25,000원 이 박스권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향후 단기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매매에 대한 변곡점이 좀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 매수한 종목인 OCI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증설이 끝나고, 특히 태양광 원재 조립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로서 상당히 유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효과에 의한 영업이익률은 하락하겠지만은 일단 생산의 타일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일단 유가와 연동해서 보시는 것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장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1위가 SFA, 2위가 덕산하이메탈, 3위가 멜파스, 4위가 CJ오쇼핑, 5위가 서울반도체. 기관은 1위가 성호하이텍, 2위가 성광밴드, 3위가 OCI 머티리얼즈, 4위가 STS 반도체, 5위가 네페스 순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 외국인은 매수 상위 5종목 중에서 SFA라든지 덕산하이메탈, 서울반도체 같은 유기발광 다이오드, LED 관련주, 이런 종목을 좀 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면은 업종별로는 특히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업황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장비주들을 주로 이제 사고, 휴대폰 시장에서 이제 정전압 방식의 패널 생산하고 있는 멜파스를 주로 이제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에 반해 선반영돼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LED나 AM 유기발광 다이오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주가는 냉정하게 바라보면 실적 대비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높다는 것은 어떤 기존 영업 EPS보다는 상당히 고평가된 상태인데, 지금 요런 종목군들은 일단 단기적인 수급이 붙었으므로 일종의 연초 효과에 노리는, 왜냐하면 새해 증시가 밝으면서 매해 연초에는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와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주나 이런 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테마의 종목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이걸 좀 들고 갈 타이밍이라고는 아직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일단 1월 효과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중에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인 성광밴드 하고 이제 OCI 머티리얼 정도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되겠는데, 매수 1위가 성호하이텍이 잡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일단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이제 연관돼서 짝짓기로 이제 같은 업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에 이은 어떤 코스닥에서 이제 현대차 관련주에 투자를 했다고 이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래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유기발광 타이어도 장비주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LED 관련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월달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일단 한 분기 이상을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1월달에 일단 투자하시는 거는 좀 중기 투자로서는 좀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앞에서 매매 상위 종목군들 주가 흐름도 살펴보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탄력이 가장 좋을 만한 종목도 한 종목 정도 꼽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매매 상위 종목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중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체질 개선이 이제 유발될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본다면, 이제 CJ 오쇼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기축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긴 하지만, 일단 최저임금 자체가 20% 이상 상승을 했으므로, 일단 내수의 소비 확대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 이제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제 하여튼 내수 기반이 좀 더 넓어졌다는,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주에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업종으로서 탑픽은 CJ 오쇼핑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향후에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경기 기축의 어떤 두려움은 상존해 있지만은, 일단은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인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축 정책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CJ 오쇼핑은 중기적으로 모멘텀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같이 연이어서 지금 주가를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은 화장품 관련, 중국 내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바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에이블 CNC 정도, 네. 그리고 중국 내 소비지주가 가지고 있는 락앤닥, 그리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좀 약간 소형주이긴 한데요. FNF 정도를 의류, 중국 내 이제 베네통이라는 브랜드를 도입함으로써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FNF 정도를 중국 내 소비주로서 탑픽으로 이제 꼽아볼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CJ 오쇼핑과 더불어서 몇몇 종목을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결고리가 분명 있습니다. 한국콜마라든지 FNF, 에이블 CNC, 락앤락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흐름 살펴보고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투자 해우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 요청을 하실 때에는 이 종목 이름 외에도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비중을 어느 정도 담으셨는지,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이런 내용도 함께 담아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 방침에 금융지주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주들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신한제주, 하나금융지주 등은 주가가 3%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저축은행과 서울, 한국, 제일, 진흥저축은행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밝혔으며, 금융당국 역시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4%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현대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년 대비 수주 증가율 54.7%를 기록해 조선 업종 내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늘 장중 신고가를 다시 깨뜨렸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자동차 산업의 추가 상승을 확신한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 각 증권사들이 이 추천 업종을 막 내놓고 있는데 이걸 또 중기로 봐야 될지 단기로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우리 시장 어떤 업종을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동양종금증권은 단기적으로 업종별 순환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며 특히 화학과 운수장비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증시에서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화학, 운수장비처럼 최근 지수 흐름이 코스피 지수보다 부진한 영역을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리신증권은 최근 코스피 200이 코스피 지수보다 추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주로 ETF를 중심으로 들어와 코스피 200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수익률의 2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레버리지 ETF가 상승장에서 뛰어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핵심 대형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성급한 수익 실현보다 보유 관점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이 중소형주 장세로 변한다 하더라도 핵심 주도주들의 수익률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지고 실적도 안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IT 업종이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고 점차 실적 개선이 예상되므로 관심을 높여갈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경우 IT 업종을 저가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와 함께 우리 시장 특징주들도 살펴봤고요. 증권사들의 시각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오는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센 플러스인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모아놓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참여해 주실 분들은 plus.cntv.co.kr에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 KT인데요. 초반에 주가 흐름이 하락으로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좀 아직도 저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 육박하는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히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0.8% 오르고 있고요. 45,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상당한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이 배당을 액면가의 50% 정도로 한다는 소문이 들려지면서 배당 전에 급등을 했었죠. 배당락 이후에 상당히 주가 흐름 부진했고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400원 정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로는 44,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배당락 이전 수준인 49,000원 선 정도를 말씀을 해 주셨죠. 스마트폰 시장이 또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도 내려주셨습니다. KT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두 종목입니다. 현대, HCN, 그리고 두산엔진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종목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 HC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8.4% 급등하고 있습니다. 4,2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HCN 매수 가격을 3,75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눌림목이 있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은 그 위에 한창 위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이 4,500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480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산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00원 선에 매수를 해볼 것을 권장해 주셨고 이 상장 후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펼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가 흐름 상당히 부진합니다. 장중에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어느새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3%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8,850원 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매수가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목표가는 34,200원 선, 손절가는 26,500원입니다. 네, 투자해오소 시작합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이 문자 명만 남기시지 마시고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 얼마의 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뭐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싶으신지 예상되는 그 비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정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요.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아쉬운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종목을 저희가 많이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일단은 현재 10분 봉상으로 보자면은 오늘 저가 이탈 시에는 조금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74포인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74 단기 저가로 이렇게 좀 잡으신 다음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좀 중기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은 좀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전체적으로 2020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차후에라도 그때는 좀 물량을 대폭적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망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종목이 초반부터 문자도 폭주하고 있고 이 전화도 걸려온 게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받아보고 이 문자 2개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는 저희 LG전자에. LG전자요? 예. LG전자 뭐 수익이 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2만 원에, 네. 20%에. 20% 보유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LG전자 주가 흐름이 11만 5,500원, 뭐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겠죠? 근데 제가 네. 올 하반기까지 놔주면은 뭐 좀 덕이 있을 것 같으면 그리 네네. 급한 거 아니니까 두고 싶은데 네네. 또 오리킨가 내리킨가 궁금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현재 담고 계십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뭐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영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태블릿 PC죠. 뭐 옵티머스 탭이라고 하는 아직 명은 발표가 안 됐는데 네네. 그 부분이 있으면서 차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단은 13만 원 선이 일단은 목표가로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하락하던 추세와 이전 고점 부근인 13만 원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보일지, 뭐 중장기적인 조정이 보일지는 지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13만 원 정도 되시면요.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뭐 일봉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뭐 암만 상승하는 그런 추세도 역시 뭐 추세가 꺾이면은 조정을 받는다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 저가를 이탈가를 얼마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냐면 11만 500원을 이탈가로 잡으시고요. 네네. 1차 단기적인 목표를 13만 원 선, 13만 원 선을 조금 조정받고 그 후에 돌파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이전 역사점 고점인 한 14만 5천 원까지 2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흐름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실적이라는 기반으로 인해서 보면은 뭐 추후의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자 많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반도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서울반도체를 23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3,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손실이 좀 있으신 편이고요. 지금 매수하신 게 최근이시라면은 지난달 말이네요.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라는 부분 뭐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주봉상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뭐 박스권의 모습을 조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맥시멈 5만 원까지 이렇게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조금 손실이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5만 원까지 그냥 보시고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세요.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고 대신 이제 35,000원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위험해질 영향이 있으니까 좀 폭을 좀 크게 가지시고 35,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뭐 가지고 가셔도 39,000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 35,000원에서 재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39,000원 이탈 시 물량을 좀 줄여주셨다가 35,000원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물량 재확보하셔갖고요. 5만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영남재물입니다. 1470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 가격 2,8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대응을 좀 세워달라고 하십니다. 현재 수익이신데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도 꽤 하락을 했었죠. 이 영남재물 주가 흐름 살펴보고 이 전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양봉이 길게 뿜은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인데 약간 그래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주봉상의 흐름 보자면요.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추세가 좀 변하는 그런 네네.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보시면요. 일단은 좀 더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8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요. 조금 더 홀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박스권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0원, 2,300원에서 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2,300원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요. 2,800원 이탈 시 2,300원까지 조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네네. 일단 물량 조절을 통해서 다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수익이 좀 있으시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아차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880원에 한 25% 정도 됩니다. 2850원이면은 지금 수익이 거의 곱절 이상으로 나셨네요. 예, 예. 네,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25% 정도 됩니다. 25%요?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지금 네. 뭐 너무 올라도 이게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또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이 외국계 쪽으로 해서 최근에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는데 뭐 네. 오늘 역시 뭐 일부 외국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또 그 물량을 외국계에서 또 받아가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네, 주가 자체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수급 자체가 뭐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전문가 통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좀 네네.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살펴보죠.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 제가 지난번에도 뭐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네네. 일단은 뭐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뭐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익이 꽤 많으세요. 수익이 꽤 많으신데 네. 일단은 좀 언제 정도 물량을 좀 털어야 되는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가 좀 그렇게 고민되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53,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신 다음에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좀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뭐 신고가를 지금 2년 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뭐 53,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추세는 지속적으로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53,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기적으로 흐름이 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5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다시 한번 언제든지 상황을 바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53,000원 이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3,000원을 이탈가로 보시고 일단은 가져가자. 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아차 살펴봤고요.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644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85,800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지금 주식 비중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전량을 가지고 계시는데 두산중공업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두산중공업 현재 1% 정도 조정을 보이고 네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어제만큼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자면요. 뭐 6만 원에서 9만 원, 한 9만 8천 원 사이에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주봉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15만 원까지 목표가로 그냥 잡으시고 그냥 쭉 들고 가세요. 15만 원까지 그냥 목표가로 잡고 쭉 들고 가시되 중요한 건 뭐 일단 1차적인 조정이 있을 부분이 한 9만 8천 원, 9천 원 수준에서는 1차적인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봉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탈가를 8만 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조정세를 보이고 갈 우려가 있다라는 점 좀 참조를 하시고요. 뭐 지속적으로 뭐 들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모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STX 중기 전망 부탁드린다고 4117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 비중은 따로 써주시지 않았고요. 가격은 28,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연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STX 중기 전망 내려주십시오. 일단 STX가 중기적으로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주가의 흐름인데 주가가 이제 고점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스권을 네. 보여주고 있다가 이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요. 지속적으로 뭐 상승하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35,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네. 일단 35,000원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상승하는 추세도 한번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실적이 좋아져도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신다고 하신다면 조금 폭을 좀 크게 잡으세요. 24,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들고 가보겠다. 24,000원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35,000원대까지 간다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이 3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지속적으로 뭐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STX 살펴봤는데 이번 전화 연결에 STX 메탈 가지고 계신 분이 연결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TX 메탈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14,850원에 예. 14,850원이요. 예. 비중은 30%. 3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볼까요? 예. 12,550원. 네, 손실이 지금 10% 좀 넘게 나셨고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사고 나니까 계속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실제 좀 앞으로 전망도 어떻는지 좀 알고 싶고 예. 네. 저 얼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고 좀 한 내년 한 6, 7월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그때까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6월, 7월 정도에 매도를 하실 생각인데 그때까지 뭐 원금 회복 그 이후에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예, 궁금하시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STX 메탈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걱정이 많으신데 6월, 7월 뭐 이 수준이면은 회복이 되겠죠? 일단은 제가 네. 그 STX 전반에 대해서 실적을 좀 파악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 나와 있는 STX 메탈에 대한 실적이 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이 실적이 조금 내년에 올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실적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 하락을 한 후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손실이 좀 크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2,300원 수준의 흐름입니다. 네네. 12,300원 흐름을 깬다면 11,500원까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13,000원까지만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이 13,000원 돌파를 조금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 16,500원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종목도요. 일단 흐름이 한번 깨지면은 전체적으로
물량 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네. 뭐 가는 추세라고 해서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좀 깨지거나 중장기적으로 좀 깨진다고 한다면 네. 한 번 잘라주고 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그 투자자들 여러분의 입장으로서는 단호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네네. 있거든요. 따라서 들고 가세요. 일단 1차적으로 13,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12,200원에서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 물량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11,500원에서 재반등시 물량 확보해 주시고요. 네. 13,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좀 마음 편히 16,5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문자입니다. KT 롤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033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9,990원이고 비중 50%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KT 롤 주가 흐름 현재 8,700원 선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KT 롤 어떤 기업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분께서 비중도 꽤 갖고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KT롤 같은 경우 지금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뭐 29일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가를 한번 형성을 했어요. 저가를 형성을 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 그 신규 상장된 종목은요. 이렇게 첫 개시일 저가까지는 좀 조정을 받은데 이 조정에서 더 이탈을 하게 되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2월 28일 날 이 저가를 이탈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반등 구간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은 11,100원, 11,100원까지는 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 11,1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한 15,000원까지 다시 한번 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종목 뭐 물론 매수를 하실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실적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게 실적이 올해도 좋아지는데 이유 없이 조정을 받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만히 묵혀만 두셔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실적 확인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냥 넣어두세요. 넣어두시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뭐, 이게 1, 2년 안에는 거의 대부분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좀 많으니까요. 실적 확인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주네요. KT 롤. 수주 소식도 최근에 뉴스로 몇 가지도 있고요.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좀 더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롤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6266님. 51만 8천원 매수가입니다. 50% 비중 갖고 계시는데 매도 시기 여쭙고 계시네요.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작년에 조금 후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소폭이지만 조금 늦게 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는 것보다는요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가 조금 늦게 갈 것 같아요. 좀 늦게 갈 것 같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인데 일단 실적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면서 중요한 건 10월 달에 형성된 갭 하락을 했죠. 이 갭 하락을 메꿔주냐 안 메꿔주냐 그게 가장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메꿔진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54만원까지 좀 보시고요. 이 54만원 돌파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한 60만원 이상까지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65만원 이상까지 좀 봐도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판단을 하시고 일단은 48만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한 번 더 조정받고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탈가는 48만원 선으로 잡아드리고요. 일단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10월 달에 갭 하락을 했던 그 부분을 메꿔주냐 안 메꿔주냐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엑사 ENC를요. 네. 3년 전에 7,500원을 주고 샀거든요. 네, 3년 전에 매수하셨고 7,500원이요. 예,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주식을 접하면서 네네. 증권회사 직원 권유로다가 그거 샀는데 네네. 너무 내려가길래 그냥 계속 지금까지 들고 있었더니 너무나 내려가요. 네, 비중 어느 정도 현재 가지고 계세요? 30%요. 30%요. 엑사이엔씨 좀 약간은 생소한 기업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좀 손실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내려갔네요. 네, 맞습니다. 뭐 2010년 5월부터 이제 뭐 지금까지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의 저점마저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속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과감하게 결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800원까지는 좀 더 조정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00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질지는 좀 모르겠거든요. 일단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실적도 좀 안 나와 있고요. 네네.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그 9시부터 10시까지 거래량이 한 25%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데 현재 뭐 거래량이 한 50% 정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큰 결단을 좀 한번 해보세요. 1,8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손실을 좀 딛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들고 갈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이 굉장히 많이 크신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1,800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이탈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실적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이탈가만 이제 1,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어떻게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도하는 쪽도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1,800원에서 반등하게 된다면 네. 2,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경우가 있다라고만 좀 네.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로 상담을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성창기업 살펴보겠습니다. 550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0% 담고 계십니다. 애물단지라고 하시는데요. 이 기업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성창기업 어떻습니까? 성창기업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네. 뭐 주봉상의 그 모든 기업을 사실 때는요. 네. 모든 종목을 사실 때는 주봉의 흐름을 좀 살펴보세요. 주봉을 처음부터 상장이 됐을 때부터 살펴보시면 이 네. 부분이 고가에 있는지 저가에 있는지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정확하게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 역시 최소 3개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최소 3개월이 형성이 돼야지만 패턴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무조건 실적 파악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풀로 주가의 흐름을 좀 주봉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박스권으로 제가 주봉상의 흐름을 그어드렸어요. 박스권으로 좀 선을 그어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4,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그냥 박스권이다. 지금 이 박스권을 찍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반등 시점은요. 한 13,000원 부근입니다. 13,000원 부근이었는데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2,000원까지 좀 조정을 또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12,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25,000원까지 보시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000원에서 반등 나오면 25,000원까지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12,000원에서 그냥 손절 처리하고 좀 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조절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KB금융 상담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6655님께서 보내주셨고 매수 가격이 52,0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KB금융, 네, 오늘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대형 저축은행, 이 부실한 이 대형 저축은행 인수에 나선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금융지수사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올랐다는 평가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분 수익이 있으신데 네. 오늘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고 수익이 줄게 되면 걱정이 좀 크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쯤에서 챙길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요? 조금 더 기다려 봤으면 하는 네네. 그런 이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그 예상 주당 순이익이 대폭적으로 크게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조차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 부실된 저축은행을 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자금도 들어오면서 지금 조정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되 중요한 건 한 57,500원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만 차익 실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보이는데 박스권 하단 55,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더 들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55,000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전체 차익 실현을 좀 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말씀을 드렸던 57,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락앤락 살펴보겠습니다. 37,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가 차트를 잠시 살펴봤더니 내림세예요.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8% 오르고 있는데 추세가 깨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단기적으로 좀 눌린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볼게요. 역시 뭐 2010년에 상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2009년 말에서 2010년 사이에 상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봉상의 흐름을 볼게요. 이게 중국의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점차 뭐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은요. 당연히 뭐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살아 있다. 주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면요. 그냥 끌고 가시고요. 만약에 조금 뭐, 그래도 나는 나오고 싶다 그러면, 35,000원. 35,000원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들고 계세요. 35,000원에서 제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5,000원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한 31,000원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35,000원 이탈하면은 나왔다가, 뭐 31,000원에서 다시 한번 제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한 후에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중심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상선. 이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분 7722님이신데요. 38,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 담고 계시고 구미에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현대상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 급락을 하고 있죠. 네. 일단 주봉상의 모습을 좀 보면요. 네.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좀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네. 일단은 좀 더 볼게요. 일봉상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의 흐름을 좀 살펴봐갔고요. 일단은 32,000원, 37,000원 부근, 37,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한 43,000원, 43,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55,000원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을 좀 하시는 전략으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봐서요. 이 뭐 LG 상사나 뭐 이런 부분, 뭐 그 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루하지만요. 일단 뭐 35,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더 지속적으로 들고 있고 42,000원 돌파한 후에 이 조정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위 패턴을 딛고선 재상승을 할 때 물량 재확보 가능하다라는 점,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도 좀 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하나 와 있어요. 저희가 포스코 상담해드렸잖아요. 예. 이 개파락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개파락이 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파락이 아니고요. 갭하락입니다. 정확한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갭하락이 어떤 용어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다음날 오늘 같은 경우 뭐 10,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봉이 형성이 시가가 9,800원 정도 하면 200원의 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차트상으로 좀 보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10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10월 12일부터 13일 날 보면요. 네. 음봉이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빈 틈이 벌어져 공간을, 있다는 네. 뜻이죠. 네. 그 부분을 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갭으로 높아지면은 갭 상승, 네. 예, 하락을 하게 되면 갭 하락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지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SK케미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만 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7384님께서 보내주신 SK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예, SK케미칼 지금 차트상으로 좀 보시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좀 높은 위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55,000원 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55,000원 이탈을 하게 되지 않는다면 75,000원까지는 좀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의 좀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봉상의 흐름을 살펴본다면은 역시 뭐 5만원에서 75,000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뭐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보신 다음에 일단 1차적으로 68,0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마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한 72,000원 순, 2,000원에서 2차적인 조정, 72,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네. 뭐 최종 목표가 그냥 75,000원 잡으시고요. 네. 이 75,000원조차 돌파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11만 원까지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요. 실적 파악은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뭐 케미칼, 화학 종류 올해 역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화학 짧게 보고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수익이 나신 분이신데요. LG화학 34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30% 담고 계시고, 네,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고 네, 오늘 맞습니다. 역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언제쯤 상승하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네. 것은 목표가는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모르니까 뭐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되 물량이 좀 많으시면요. 네네. 오늘 저가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홀딩하세요.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은 41만 4,500원. 41만 4,5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네. 물량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네. 뭐 41만 4천원 이탈하게 된다면요. 물량 좀 줄여주셨다가 41만 원마저 이탈하게 되면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투자연구소 유호성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주가를 파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의 파악입니다. 실적 파악을 하신 후에 뭐 올해 내년에 추후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주봉상으로 일단 실적 파악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상장한 후에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네. 부분만 좀 판단을 하신다면 뭐 충분히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합니다. plus.centv.co.kr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상담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를 해드립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